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 TV입니다. 오늘은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튼튼한 무릎 관절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일상으로 바로 복귀 가능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무릎은 새 무릎인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어린이나 젊은이들 같이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궁금한데요. 어르신들한테도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노화가 되면서 그 면역도 같이 노화가 돼요. 그래서 감염병에 걸리기도 쉽고 예방 접종을 해도 효과가 조금은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 질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들이 있으면은 몸이 약하셔서 병에 걸리시기도 쉽고 또 감염병에 걸려서 원래 있는 심장, 폐 질환도 악화가 되고요.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으세요. 또 활력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긴 하지만 식사를 잘 못하시거나 또 신체 활동이 많이 부족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또 많이 부족하세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과의 좀 예방접종은 노년층과의 예방접종과 약간 다른데요. 젊은이들은 아예 병 자체가 걸리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한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발병률 자체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병의 경과가 약하게 돼서 원래 심장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중증으로 가거나 아니면 병 때문에 고생을 하셔가지고 입원하시거나 혹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평균 나이가 70세 정도라서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관절을 못 쓰게 되는 경우는 관절이 마모가 돼서 못 쓰게 되는 것보다는 감염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 제일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또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본인의 상태와 관계없이 의학적 치료로 감염력에 대한 그런 저항을 키우는 것이 바로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노년에서 예방주사가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오래오래 살기 위한 너무도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노년층 예방접종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예방접종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의 종류도 많고 횟수나 맞아야 할 시기도 되게 복잡한데요.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성인 예방접종과 노년 예방접종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약간은 다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받으셔야 되는 예방접종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독감, 그리고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예방접종은 관절 수술 후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노년층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독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같은 건지, 그리고 이거는 한번 예방접종하면 평생 독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독감의 영어 이름이 인플루엔자라서 똑같은 겁니다. 독감은 매년 맞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걸려도 좀 심한 감기 정도로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폐렴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입원하시거나 심장,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더 안 좋게 되시기도 하니까요. 매년 맞으셔야 돼요. 매년 새로운 독감의 아형이 다르기 때문에요. WHO에서는 매년 2월에 그 해에 유행할 독감 종류를 발표를 하고요. 각 백신 회사에서는 그거에 맞춰 생산을 합니다. 유행 기간은 보통 겨울에서 초봄인 12월에서 4월이기 때문에 매년 10월에서 11월에는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독감 예방접종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폐렴, 구균도 예방접종을 매년 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폐렴 구균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침습적 질환은 내수막염, 폐혈증이 있고요. 비침습적 질환은 부비동염, 중이염이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폐렴 같은 경우에는 비침습적일 때도 있고요. 침습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백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3가 단백결합 백신과 23가 다당질 백신이 있는데, 23가 다당질 백신은 폐혈증, 뇌수막염 같은 침습적 질환에 크게 효과가 있지만, 폐렴에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이 조금 더 효과가 있어서 두 백신을 순차적으로 맞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게 나이나 또 이전의 접종력, 환자분들의 기저 질환에 따라서 맞는 그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순서나 그 시간 간격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폐렴구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러면 인공관절 치안수를 받은 환자들도 폐렴구균 예방접종 권유하시나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한 분이 계신데 70세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수술받고 2년 동안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부어서 오셨는데 감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병력을 좀 여쭤보니까 한 일주일쯤 전부터 폐렴을 앓고 나서 그런 무릎 감염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폐렴을 앓고 나면 그 세균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인공관절에 붙어서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급성 혈액성 감염이라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망가지는 원인이 감염이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 대략 3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감염도 있지만 잘 낫고 나서 살면서 이렇게 몸 다른 곳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감염이 돼서 인공관절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렴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폐렴을 피할 수 있다면 인공관절에 생길 수 있는 감염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네. 저는 소아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는 줄 알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꼭 예방접종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는 모든 어르신들 꼭 예방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희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잘 되었는데도 여전히 계속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사실은 정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제일 아픈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발목 수술, 허리 수술,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제일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아프냐 그러면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 20, 30대에 아기 낳는 것도 어려운데 70대가 돼가지고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오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 같은 경우인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수술 상처는 잘 나았는데 그 옆에로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관절 상처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원인이 사실은 대상포진에 의한 그런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성실 과장님, 그러면 대상포진은 어떤 질환인지 좀 궁금합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요, 1차 감염은 수두를 일으키고 나중에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신경절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50대 이상이시고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심해지거나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시면 50%는 또 예방을 하실 수 있고요. 한 70%는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환자분들이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자연 면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항체가 원활하게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상포진을 앓으시고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파상풍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도대체 파상풍이 뭔가요? 이 파상풍은 파상풍균에 의해서 주로 상처를 통해 가지고 상처에 파상풍균이 자라고 그 균이 신경 독소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낙상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눈도 좀 침침해지고 반응 속도도 늦어지기 때문에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통해서 파상풍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도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파상풍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정확히 이게 무슨 질환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상풍 한 세 번 맞는 걸 기본 접종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이게 접종하면 평생 예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처에서 파상풍균이 신경독소를 이제 만들어내서 이렇게 근육의 수축과 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예방 접종을 하면은 이제 예방이 가능하고요. 3번을 맞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항체의 역과가 떨어져서 10년마다 이제 재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용 파상풍은 사망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꼭 예방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년층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예방접종도 그렇고 좀 사망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 예방 백신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예방접종 부작용은 대부분 경한 증상이기 때문에요. 부작용이 걱정돼서 뭐 접종 자체를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으로는 발적이 있거나 그 부분이 약간 열이 나시거나요. 아니면 약간 아프신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시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뭐 아주 가끔은 혈압이 떨어지거나 의식이 없어지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하시고 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병원에서 계셔서 좀 괜찮으신지 확인을 하시고, 집에 가셔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119에 전화를 하시거나 응급실로 빨리 가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활동도 위축되고 마음도 위축되고 또 그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축된다는 말이 가장 실감나는 계절이 겨울철, 그리고 아직 그 추위가 가시지 않은 요즘 같은 봄철일 텐데,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다고 밖에 나갔다가 감기 걸리고 폐렴 걸리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추위에 나갈 때는 목도리하고 장갑 끼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장갑, 목도리 챙기듯이 나이 들어서는 꼭 예방접종을 적당한 것을 챙겨서 하는 것이 건강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년층 예방접종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챙기셔서 건강관리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